안녕하세요. 공정과 편파 사이 편향독서입니다. 며칠 전 3.1절 행사가 있었는데요. 3.1운동은 일본의 식민지배에 저항하여 전 민족이 봉기한 항일 독립 투쟁 운동입니다. 1919년 3.1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유관순 열사는 4월 1일 고향인 천안 아우터 장터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다가 체포돼서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는데요. 일본의 무자비한 고문으로 1920년 18세 나이로 순국합니다. 3.1 만세운동 이후 형무소에 수감돼서 모진 고문으로 순국하신 분이 유관순 열사만은 아닐 텐데요. 우리 민족에게 3.1절은 민족 최대의 항일 독립운동이기도 하지만 나라를 빼앗겼던 뼈아픈 역사의 한 조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3.1절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가 세계 변화를 놓쳐 국권을 상실했다. 국권 상실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의미의 기념사를 합니다. 을사오적의 한 사람으로 나라를 팔아먹은 최악의 매국노 이완용이 한 말, 구한국이 식민지배를 받게 된 것은 구한국이 힘이 없었기 때문이다의 의미와 같죠. 이완용이 한 말이 2023년 3.1절 기념사로 듣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 이후 세종시의 한 아파트 주민이 일장기를 걸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세종시 주민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과 협력관계라고 해서 그걸 옹호하는 표시로 일장기를 걸었다고 했는데요.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 위안부, 강제동원 등 모두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배상금까지도 전범기업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 돈으로 주겠다고 하죠. 3월 6일 박진 외교부 장관이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했는데요. 전범기업인 미쓰비시나 일본 제철의 배상 책임을 묻지 않고 행안부 산하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지급 책임을 맡겠다고 합니다. 강제징용을 한 건 일본 전범기업인데 배상금은 왜 우리 기업이 내야 할까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이 원하는 건 진정한 사과일 텐데요.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배상금을 줄 테니 과거를 덮자고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논란과 강제징용 배상 문제로 시끄러운 지금 국보제 1245호로 지정된 우리나라의 보물 김구 선생님의 백범일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범일지는 상권, 하권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상권은 김구 선생님이 임시정부 주석이 된 1929년 아들 신과 인에게 편지로 지난 날을 전하는 유서 대신 쓴 글이고요. 하권은 1943년 미주와 한인 동포를 염두에 두고 민족 독립운동에 대한 경륜과 소감을 알리기 위해서 쓴 글입니다. 김구 선생님은 1876년 항해도 나주에서 태어나셨는데요. 본명은 창암입니다. 어린 시절에 엄청난 개구쟁이였다고 하는데요. 숟가락을 분질러서 엿을 바꿔먹기도 하고 아버지 돈을 훔쳐서 떡을 사 먹으러 가다가 걸려서 매를 맞기도 합니다. 양반이 되기 위해 어렵게 배움의 길로 접어들어 1892년 17세에 과거에 응시했다가 과거제도의 온갖 비리를 목격 후 출세를 포기하고 동학당에 입교합니다. 18세에 동학 접주가 되면서 이름을 김창수로 바꾸고 동학농민운동을 이끌다가 일본군에 쫓겨 만주로 피신한 이후 본격적인 독립운동가의 길을 걷게 돼요. 1896년 김구 선생님은 용감군에서 안학군 치아포로 배를 타고 건너게 되는데 조선인 행세를 하는 외인을 만나게 됩니다. 같은 요간에 묻게 된 김구는 외인을 죽이고 인천 간림소에 구속돼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김구 선생님은 재판장에서 살인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세상에 호소하고 오히려 관리들에게 호통을 치면서 옥중의 왕이 되는데요. 김구 선생님을 업고 가던 간수가 어머니에게 어쩌면 이렇게 호랑이 같은 아들을 뒀냐고 할 정도로 대범하고 강인했다라고 합니다. 이때 김구 선생님의 얘기는 영화 대장 김창수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김구 선생님은 무엇보다 근대적인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교육 사업에 투신하시기도 했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일본 강제배상 책임의 성과로 미래 청년기금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일본에 유학을 가게 될 경우에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일본에 간 우리나라 청년들이 어떤 사고방식을 배워오기를 바라는 걸까요? 임시정부에서 경무국장으로 일하던 김구 선생님은 두 명의 영웅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봉창 의사와 윤봉길 의사입니다. 이봉창 의사는 1931년 12월 동경교회 요요기 연병장에서 이랑으랑의 수류탄을 던지지만 불발하고 마는데요. 실패로 끝나기는 했지만 미주, 하와이, 멕시코, 쿠바 등의 한인 동포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계기가 됩니다. 윤봉길 의사는 채소 장사 행세를 했지만 큰 뜻을 품고 있었는데요. 1932년 4월 29일 상해 홍구공원에서 도시락 폭탄을 던져 민단장 가와바다를 직사시키고 여러 명의 문무 대관들에게 중상을 입힙니다.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기사회생을 하게 되는데요. 중국의 장개석을 만나 지원과 함께 한국의 독립을 약속받게 되고 해외 동포들의 지원금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봉길 의사는 1932년 1월에 투옥됐다가 10월 10일 사형됐고요. 윤봉길 의사는 1932년 4월에 투옥됐다가 12월 19일에 사형당합니다. 사형당하기 전까지 어떤 고초를 겪었을까 싶어서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요. 내가 만약 그 시대에 살아 있었더라면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라는 생각에 가슴이 좀 먹먹해지기도 했어요.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자유가 많은 독립운동가들의 빚을 지고 있음을 새삼 깨닫기도 했습니다. 김구 선생님은 중국이 5년간 일본과 전쟁하는 동안 군대조차 조직하지 못한 것을 원통해하면서 강복군을 만들어 미국과 전문적인 군사훈련을 실시하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을 미국 잠수함에 태워 본국으로 침투시키는 조직적 공작을 계획하고 있던 중 1941년 진주만 공습으로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미군이 핵폭탄을 투하하면서 일본은 항복하게 되는데요. 김구 선생님에게는 이 소식이 희소식이 아니라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일이 됩니다. 김구 선생님은 나의 소원에서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에 대해 얘기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부가 우리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면 더 이상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바라지 말고 남의 침략을 막을 힘만 있으면 된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해방 이후 김구 선생님은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3.24의 유고를 한국시키게 해 6월 15일 부산에서 유골 봉안식을 한 후에 효창공원 봉안무에 모셨는데요. 장자 제일 앞머리에 안중근 의사의 유고를 봉인할 자리를 비워놓았지만 아직까지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2021년 8월 15일 문재인 정부 시절 1920년 봉오도 전투를 승리로 이끈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서거 78년 만에 카자흐스탄에서 고국으로 돌아와 대전 현충원 독립유공자 제3묘역에 안치되었었는데요. 생중계로 방송된 유해 봉안식을 보면서 가슴이 벅찼던 기억이 있습니다. 김구 선생님이 3.24의 유해를 모셔왔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님도 홍성보 장군님의 유해를 모셔오고 6.25 전사들의 유해를 모셔오기도 했죠. E.H. 칸의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역사적 사실은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가 처해 있는 사회적 상황, 사람들의 생각들이 무의식적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지나간 과거에 대한 현재 해석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윤석열 정부는 일제 강점과 지배를 합리화시키고 청산되지 않은 과거를 덮으려고만 하는데 대통령의 잘못된 역사인식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는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일제시대 일본인에게 살해된 조선인은 7,500명, 부상당한 사람은 16,000명, 체포 구금된 사람은 46,000명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민지배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나라를 속국으로 보는 일본과 어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할 수 있을까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는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것과 같다라고 입장 표명을 했는데요. 시간이 아무리 많이 흐른다고 해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은 바뀌지 않습니다. 강제동원을 당한 한 개인이 일본 전범기업에게 사과를 요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과의 국가적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할지 윤석열 정부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하지 않나 싶고요. 김구 선생님처럼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애쓰신 독립운동가분들의 희생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백범일지 읽어보신 구독자분들 많으실 텐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김구 선생님이 바라던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였는지 되새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공정과 편파 사이 편향독서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